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시키세요. 그래서 프로그램 교육용 실행시키시는데 몇 번으로 들어오시냐면 3002번으로 들어오세요. 3002 한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3002 한라로 들어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581페이지 할 건데 분계는 같이 할 거예요. 분계는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입력해보고 그래서 3시까지 그렇게 진행하고 3시부터는 이제 또 분계 연습도 할 겁니다. 그래서 분계 한 180개 정도 또 풀어볼 거예요. 일단 거기 지금 지문 보시면 7월 5일 제품 제조에 사용하던 기계 장치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취득가액하고 감가상각 노계액 요거는 따로 연습을 좀 하긴 할 겁니다. 추후에. 또 이거 나오면 이거는 아마 다음 주에 1시간 정도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노계액은 제가 장부가액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해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취득원가가 250, 그 다음에 감가가 80. 왜냐면 감가의 뜻이 가격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170만 원이 됩니다. 얼마가 된다고요? 170.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190만 원에 팔았다라고 써 있을 거예요. 얼마에 팔았다고요? 190만 원. 그러면 요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170만 원짜리 190에 팔면 20만 원 뭐죠? 20만 원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그래서 20만 원 뭐요? 이익. 그래서 요 정도는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7월 5일 날 7월 5일 날 매출의 과세. 그래서 매출 과세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저기 영종. 근데 요거는 따로 연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여. 그 다음에 대변의 기계장치 25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노계액 80. 그 다음에 어음 받았으니까 미수금 1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 예금. 190만 원에 19만 원이니까 여기 109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기계장치 250. 그 다음에 세금 19만 원. 19만 원이 맞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20. 일단 적으세요. 일단 적어보시고 이거 빼먹구나. 요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 보시면 지문에 어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어음. 그래서 우리 그 어음 나오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받을 어음하고 지급 어음. 근데 여기는 거기 지문에 써 있는데 제가 어음이라고 적었나요? 다른 거 적었나요? 다른 거 적었죠. 요거 시험 볼 때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제가 맨날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제가 초반에 이 얘기 몇 번 했었어요. 외상에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얘네는 판매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 요거는 판매와 관련이 없다. 이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외우라 그랬었어요. 매출 채권에 두 가지 있어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 그래서 요거 예전에 쪽지 시험 볼 때 있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더할 때
비슷한 것들끼리 더하나요? 아니면 상관없는 것들끼리 더하나요? 일반적으로 더할 때에는 비슷한 것들끼리 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음도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에만 쓸 수 있어요. 뭐와 관련이 있을 때요? 판매. 근데 판매와 관련이 없으면 어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잘 숙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어음을 안 쓰고 뭘로 썼어요? 미수금. 그 다음에 우리 세금 10%고 그리고 입력하실 때는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뭐는 기억을 하시냐면 여기에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입력할 때는 그냥 차변과 대변에다가 내가 적은 걸 정확하게 넣을 줄 아셔야 돼요. 프로그램에 등록하실 때는.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메인 매출 좀 여기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메인 매출 전표 누르시고 날짜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5일이에요. 그래서 7월 5일 치시고 7월 5일 등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아까 제가 매출의 과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출 과세는 11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1 치시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 치시고요. 기계장치. 그리고 수량 단가가 없을 때에는 안 쓰셔도 돼요. 엔터 치셔서 공급가액으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에다가 저거 치세요. 190. 그러니까 공급가액의 뜻이 뭐냐면 사고판 금액을 공급가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얼마에 사고 팔았죠? 190에 사고 팔았죠? 그래서 190이라고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여기 코드에서 거래처 적으시면 돼요. 지금 거래처 이름이 영종무역이죠. 그래서 영종 치시고 엔터. 그러면 영종무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영종무역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는 아까 여였어요. 왜 여였냐면 거기 지문 두 번째 줄에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전자면은 여 체크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는 1번입니다. 요건 외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분계는 모르겠으면 무조건 3번이에요. 아니면 뭔가 많아 그래도 3번입니다. 그래서 몇 번 눌러주세요. 3번.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 거 치실 때는 이 분계랑 똑같이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품 매출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품 매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장치로 고치시고 얼마라고 여기 적어놨죠? 250이라고 적었는데 여기엔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9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고치면 돼요. 얼마로요? 250. 그러니까 밑에 치실 때는 그냥 하나만 생각하세요. 뭐만 생각하시냐면 분계가 달라. 그러면 그냥 고치기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변. 그리고 이거는 꼭 지켜주세요. 차변 먼저 나오면 차변 먼저 마무리 하시고 대변 먼저 나오면 대변 마무리 꼭 하세요. 그래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아까 얼마 있었냐면은 20만원. 그러니까 분계를 잘 적으시면은 입력 때문에 틀릴 일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분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인데 여기에다 감가라고 치면 감가상각 노계획이 여러 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와 관련된 감가상각 노계획을 선택하시면 돼요. 기계, 장치. 그러니까 요 옆에 힌트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잘 보시고요. 그래서 기계, 장치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89만원이 아니고 80만원이었죠. 그래서 80만원 고치고 그 다음에 차변에 미수금 100. 그 다음에 차변에 잠시만요. 감가 80 100. 그 다음에 100 얼마요? 보통예금 9만원. 그래서 보통예금 109만원. 그러니까 이 밑에 치실 때는 거기에 뭘로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분계 적은 거랑 똑같이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넣으실 때는 항상 내가 적은 거랑 어떠면 된다고요?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붕괴 얘기하고 암기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시험에서 그 두 개가 중요해서 그래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그 두 개를 내가 잘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합격 불합격이 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입력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이 밑에 넣으실 때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게 차변 나왔으면 차변 먼저. 그 다음에 대변 나왔으면 어디 먼저요? 대변 먼저. 그래서 그거 꼭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시고. 본인 상황 맞춰서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암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암기 쪽에 조금 더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나는 뭐 다른 쪽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거기 2번 보시면 7월 5일 설악전기에 외상 판매하였던 제품 10개가 불량품으로 판명돼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정전자 세금 계산서. 그래서 수정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정 세금 계산서를 다른 말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또는 반품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금액에다가 마이너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키포인트라고요?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 그거 잘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해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일단 날짜는 7월 며칠이세요? 5일입니다. 7월 5일 날 설악전기에 외상으로 판매하였던 제품 중 10개가 불량품으로 판명되며 반품됨에 따라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세요. 팔았으니까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설악전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실게. 전자는 여예요. 왜냐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전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라고 써 있으면 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 팔면 제품 매출인데 거기에 보시면 원래는 10개를 불량품으로 판명돼서 뭐 하셨대요? 반품하셨대요. 그러면 10개에 5만원이면 50만원인데 이 그 반품이나 이런 글씨가 나오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50. 그래서 마이너스 들어간다 그래서 무슨 세금 계산서라고도 한다고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세금도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출 부가세를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5만원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 그래서 상계처리가 뭐냐면 서로 돈 안 받고 안 주는 거 요거를 일명 상계처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명 안 주고 안 받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못 받는 돈이 외상매출금 마이너스 55만원. 일단 정리 먼저 하세요. 얘는 입력도 되게 쉬워요. 일단 정리 먼저 하시고.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는 똑같아요. 제일 먼저 이제 분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 하셔야 돼요?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항상 하는 건 붕괴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붕괴하신 걸 보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날짜 먼저 바꾸세요. 아니다, 여기 밑에다 하면 되죠. 똑같은 7월 5일이니까. 그래서 똑같은 7월 5일이니까 밑에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의 과세입니다. 그래서 매출 과세 11번이에요. 그래서 11번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품목에다가 제품 쳐주세요. 품목에다가 제품 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수량에다가 그냥 10을 넣으시면 안 되고 마이너스 10을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반품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품됐으니까 마이너스 10으로 등록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볼게. 이 상태에서 단가는 5만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5만원이 자동으로 나오실 겁니다. 그렇게 일단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왜 마이너스 넣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반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반품이면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팔았던 게 줄어들죠. 그래서 꼭 마이너스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에다가 적어 치세요. 설악. 그래서 설악 전기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여. 그래서 여는 외우셔도 됩니다. 여는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붕괴하실 때는 붕괴 넣지 마시고 이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붕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외상에 2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상에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외상 선택하시면 다 등록되어 있어요. 붕괴. 그래서 실무 가시면 이제 넣다 보면은 어떨 때는 외상 넣는 게 좋고 어떨 때는 혼합하는 게 좋고, 요거는 제가 말로 드리는 것보다는 회사 가셔서 해보시는 게 제일 빠르긴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별표 3개. 지금 푼 것 중에서 지금 푼 것 대부분 다 잘 나오긴 하는데 지금 보실 요 파트도 잘 나와요. 3번.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내국신용장. 그래서 내국신용장에다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다가도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세는 네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내국 신용장, 그 다음에 로컬 LC,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매 확인서 중에 하나 이상만 나오면 영세예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거기 7월 5일 요것도 이제 7월 5일 문제죠. 그래서 7월 5일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매출에 팔았으니까 매출이고 그 다음에 영세예요. 뭐라고요? 영세. 그래서 매출의 영세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영종, 그 다음에 전자는 여.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제품 팔았으니까 무슨 매출이에요? 제품 매출입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이 1,500. 그 다음에 차변에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 줄 끝쪽에 배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배서라고 나올 때 있어요. 이건 외우셔도 돼요. 배서 나오면 무조건 받으러옵니다. 이건 외워서 처리하셔도 지장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무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배서 나오면 무슨 어음이라고요? 받을 어음이세요. 그래서 받을 어음 1500. 그 다음에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 덕유 상사라고 써 있을 거예요. 무슨 상사요? 덕유 상사. 그래서 거래처에다가 덕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연습하실 때는 분계보다는 어디에다 조금 더 치중을 하시라고요? 입력. 그래서 입력 쪽에다가 조금 더 치중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7월 5일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이제 영세를 넣으실 건데 영세는 12번이에요. 몇 번이라고요? 12번. 그래서 12번에 영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품목은 뭐 팔았나 봤더니 제품 파셨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품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 오셔서 1,500 넣으세요. 그래서 1,500만원어치 뭐 했다? 팔았다가 되는 거죠. 1,500만원어치 팔았는데 누구한테 팔았냐면 무슨 무역에 팔았어요? 영종 무역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치세요? 영종 무역. 그 다음에 전자는 거기 지문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는 역. 그리고 여기 잠깐만 보세요.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많은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신고 및 납세 제도예요. 그래서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신고 및 납부하실 때 주의사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엔터 치다 보면 밑으로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어디로 내려온다고요? 밑으로.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거 밑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등록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등록하시는 방법은 여기 버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키보드가 편하신 분들은 F2 누르세요. F2 누르시고 거기 교재에 보시면 내국 신용장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교재에. 그래서 여기 3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무슨 신용장이라고 써 있어요? 내국 신용장이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국 신용장 꼭 선택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엔터 치시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시면 연습하실 때 엔터 위주로 하세요. 왜냐면 엔터 위주로 하시면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대로 이동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분계는 모르겠으면 무조건 3번이에요. 몇 번이라고요? 3번 혼합. 그러면 대변은 되어 있어요. 그럼 대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어느 변만 더하면 되죠? 차변만 더하면 되죠? 그래서 엔터 치시면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엔터 치셔서 밑으로 내려오신 다음에 차변에 우리 어음 받으면 무슨 어음이라고요? 받으럼. 그러니까 이 밑에 넣으실 때는 그냥 이 분계 적은 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거기 분계 보시면은 차변에 무슨 어음이었죠? 받으러음이었습니다. 무슨 어음이었어요? 받으러음. 그래서 받으러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잠시만 봐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문제에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 아까 제가 적을 때 여기 영종이 아니고 뭐라고 썼죠? 네, 덕유상사라고 썼어요. 어디요? 덕유. 왜냐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덕유라고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받으러움에 영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뭘로 바꾸셔야 된다고요?
덕유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덕유로 바꾸는 방법은 여기 밑에서 그냥 덕유만 치시면 돼요. 그리고 덕유 치고 엔터 치면은 무슨 상사라고 나오세요? 덕유 상사라고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입력은 단순 노동입니다. 저희 전산회계 입력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 노동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저기 다음 거 보시면 컴퓨터 한 세트를 개인 이몽주에게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매로 판매. 소매로 판매한 것까지는 좋아. 근데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0만 원을 뭘로 받으셨대요? 현금 받으셨대요. 그래서 앞에 또 봐주시면 우리 증빙에 4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4가지. 그래서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마지막으로 현금 보여, 영수증.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판매하고 현금 받았다. 이런 문구밖에 없습니다. 맞죠? 거기 지문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거 무증빙을 뭐라 그러냐면 건별이라 그래요. 무증빙을 뭐라 그런다고요? 건별. 요거 되게 나오면 어렵습니다. 이 파트는. 왜냐면 아주 잘 나오는 시험 문제가 아닌지라 솔직히 이런 거는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어쨌든 시험이니까 내기는 해요. 그건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7월 5일 날 팔았어요. 그래서 매출의 건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매출을 뭐라 그런다고요? 건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잘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이주몽, 전자는 필요 없어요. 전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아니면 안 하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제품을 팔았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그래서 무슨 포함이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제품 매출 100. 그 다음에 세금 10. 그 다음에 뭘로 받으셨다고요? 현금 110. 그래서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그 건별의 뜻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증빙에 아까 4가지 있다 그랬었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그 다음 무슨 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없을 때 그때 처리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건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설명드렸었는데요. 요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카과, 현과, 건별은 뭐 포함해서 입력한다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래서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처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프로그램. 그래서 요 밑에다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건별. 여기 보시면 건별이 몇 번에 있죠? 14번에 있습니다. 몇 번에 있어요? 14번. 그래서 14번 치시고 그 다음에 품목에다가는 저기 제품이라고 치시고요. 그 다음에 1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에 10만 원인데 여기 보세요. 카과형과 건별은 뭐 포함해서 넣는 거라고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여기 넣어주실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110을 치시면 돼요. 그래서 110을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세요. 혹시 여기에 한 세트를 팔았다고 네, 했는데 1하고 단가에 114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볼 때 일반적으로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쓰면 편하긴 하니까 되도록이면 쓰라고 설명드리지만 채점 대상은 아니니까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목 넣으시고 거래처. 그 다음에 분계는 거기 보시면 현금 받았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현금일 때는 1번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모를 때에는 무조건 몇 번으로 하시라고요? 3번. 모를 때에는. 그거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번으로 넣어주세요? 1번으로 넣으면 분계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진행할게요. 미국 소재 애플사와 수출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세무 때 따로 외울 겁니다. 그 두 장짜리 나눠드린 거 마지막 페이지에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7월 12일 매출의 수출, 그 다음에 애플 제품 팔면 제품 매출입니다. 그리고 계산기 있으셔야 돼요. 거기 10,000달러 곱하기 920원 하면 920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5개월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못 받은 거예요. 외상 매출금 920 정리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7월 10일로 바꾸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수출은 16번, 품목은 제품, 그 다음에 아까 920 나왔죠? 그래서 920. 수출하고 영세는 영세율이기 때문에 세금 안 나옵니다. 거기 부가가치세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코드에다가 뭐라고 치시면 되세요? 애플. 네, 애플사.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 꼭 넣어 주셔야 돼요. 뭐 넣어 주셔야 되냐면 여기 엔터 쳐서 여기 잠깐만 봐보세요. 여기 위에서 엔터 쳤을 때 이 밑으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하시다 보면. 그럼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꼭 요거 넣어 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수출일 때는 1번이에요. 몇 번이라고요? 1번. 수출. 그 다음에 분계는 거기 지금 보시면 외상이잖아요. 외상일 때는 몇 번으로 하시라고요? 2번. 그래서 2번 누르시면은 외상 처리가 다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는데 중요한 거는 등록은 반복하면 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항상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분계가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분계를 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가 숙제를 좀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하고 내일하고 목요일날 일부 풀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몇 개 풀 거냐면 180개 풀 거예요. 그래서 180개 풀고 그 다음에 요거 다 풀면 또 이론 풀고 그렇게 해서 진도를 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입력은 딴 거 없어요. 그냥 반복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입력할 때는 이제 제가 항상 보면은 입력할 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고민은 이거 적을 때까지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었으면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맞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입력한다라고만 생각하세요. 속도가 느리신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본인이 적어놓고서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적다가 스톱했다. 입력하다가 멈췄다가 입력하다가 멈췄다가 계속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써놓고도 나를 못 믿는 거죠. 근데 시험장 가시면 믿을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실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일단 덮어 놓으셔도 돼요. 덮어 놓으시고 네. 죄송한데 칸이 좀 좁아요. 그래서 연습장 필요하시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면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면지는 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연습장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분계를 풀 건데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저하고 같이 풀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조금씩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분계는 되든 안 되든 일단 많이 부딪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분계 보세요. 1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계약. 그래서 계약금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계약금은 이제 먼저 줬다 그러면 선급금, 그 다음에 먼저 받았다 그러면 선수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번 답은 이렇게 됩니다. 계약은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가 아닌 것에는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 등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만 하면 돼요. 계약금 10만 원을 뭘로 받았대요? 현금 받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세요. 차변의 현금 10.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계약금 먼저 받은 거 무슨 금이라 그래요? 선수금. 그리고 거래처 쓰셔야 돼요. 한남. 거래처는 언제 쓰시면 되냐면은요, 이때 쓰시면 돼요. 언제 쓰시면 되냐면 거래처는 우리가 채권하고 채무인데 우리가 계약금 누구한테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계약금 빼고 나머지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이거는 누구랑 주고받았는지 아니면 누구랑 거래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거래처를 쓰세요. 근데 이럴 때 있죠. 아, 이거는 몰라도 지장 없을 것 같아. 그럴 때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두 번째 2번 소모품 1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가로에 소모품비. 가로에 소모품비라고 되어 있으면 소모품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800번대 소모품비 10만원. 그 다음에 월말에 주기로 했죠? 그러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그래서 미지, 급금 10만원, 삼도문구. 그래서 거래처 왜 잡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외상은 누구랑 거래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별하는 연습은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제일상해로부터 상품 13만 5천원을 매입했대요. 매입하면 들어오죠? 우리 들어오면 어느 변이에요? 차변. 그래서 차변의 상품 13만 5천원.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보시면은 대금은 어음으로 지급했대요. 그래서 어음으로 줬으니까 무슨 어음이에요? 지급어음. 그 다음에 어음으로 받으면 무슨 어음이죠? 받으면 받을 어음이에요. 무슨 어음이라고요? 받을 어음. 근데 지금은 돈 주고 샀으니까 줘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요. 보시면 사무실 건물에 임차료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사무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800번대 임차료 20 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 증가라 차변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보시면 대변에 뭘로 줬어요? 현금 줬죠? 그래서 현금 20. 그 다음에 5번. 혹시 괜찮다면 그것도 거쳐 있었나요? 그러니까 임차료니까 자본이 는다는 건 근데 이거를 제가 오늘은 적어 드리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 제가 하루 종일 써드려야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적어 드리는데 내일부터는 안 적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서 무조건 찾으세요. 여기 프로그램 요거 들어와 보세요. 계정 과목이 적용 등록. 제가 적어 드리는 거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제가 100번 적어 드리는 것보다 본인이 찾아야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적어 드릴게요. 오늘은 다 적어 드리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여기에서 헷갈리는 건 찾으세요. 왜냐면 그걸 다 적어 드리기에는 시간이 또 저희가 남는 게 아닌지라 여기에서 지금 여기 임차료죠. 컨트롤 F. 그러면 임차료 치세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5라고 나올 때 있어요.
네, 5나 8 나오면은 비용이에요. 뭐라고요? 비용. 그래서 그때는 비용에 뭐가 되는 거예요? 증가. 그래서 오늘은 적어드리는데 내일부터는 안 적어드릴 거예요. 찾으세요, 무조건. 헷갈리는 거는. 그 다음에 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승용차. 그래서 거기 보시면 승용차 한 대를 1,500만 원에 구입했죠? 그러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1,500. 그 다음에 대금은 뭘로 했어요? 외상으로 했죠? 그래서 미지 급금 1,500 부채 증가 좋은 자동차. 근데 이거 제가 왜 잘 안 적어드리냐면 초반에는 적응하라고 적어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여기 가서 오늘까지는 다 적어드릴게요. 여기 가서 컨트롤 F로 찾는 것도 공부예요. 왜 이거 연습하셔야 되냐면 시험장 갔을 때 이거 물어봐요. 다음 중 유형자산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여기 와서 치면 되는데 중요한 건 평소에 안 하면 연습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적어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본인이 찾아보시고 그래도 헷갈리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는 건 답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 10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